소통, 상대방의 감정, 행동, 말 등 여러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둘 이상의 존재들이 공존하는 사회생활이라면 가장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이죠. 룬테라에서 수많은 종족들은 언어라는 매개체 하나로 소통을 하지만 이는 룬테라에서 꽤나 위험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거짓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물론 이를 초월한 종족들도 있습니다. 영적이고 위대한 존재, 그들은 고대에서나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거인족이 내려왔을 때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 분열되었고 곧 멸망할 것처럼 모든 게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아이오니아의 인간들이 거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영혼세계의 힘을 받아들여 영적인 종족 바스타야 샤이레이가 되었고 그들의 힘으로 거인족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었죠. 전쟁이 끝나고 바스타야 샤일레이는 스스로 불멸성을 포기한 후 인간들과 어울려 살게 되었으며 그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난 종족을 바스타야라고 합니다. 이후 바스타야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정착한 환경을 대표하는 다양한 동물을 본따서 진화하게 되었는데 때문에 외형이 가지각색이고 조상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족 보행을 한다거나 얼굴이나 손이 인간의 것이라든가 하는 특징이 있었죠. 또한 다른 조상은 정룡과 비슷한 존재이기에 이들은 선천적으로 태초의 마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인간보다 마력을 다루는 데 능했습니다. 심지어 강력한 고대의 마법을 타고나는 개체들도 존재했죠. 그리고 인간보다 수명이 길며 심지어 몇몇은 수천 년을 살기도 합니다. 니코는 머나먼 미지의 동쪽 섬에서 태어났는데 속세와 멀리 떨어진 이 섬은 고대 바스타야인의 마지막 후손들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우비켓이라고 불린 이 부족의 선조는 전설에 나오는 모든 바스타야인의 뿌리 바스타야 샤이레이였죠. 우비켓은 가공할 만한 잠재력을 지닌 평화로운 부족입니다. 이들의 조화로운 세계는 영혼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 자신들의 영적 정수인 쇼마를 통해 가까이 있는 존재들과 융화할 수 있었고 다른 존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할 수도 있었죠. 우비켓 부족끼리는 서로 비밀이 없었지만 니코만큼 호기심이 많고 활기 넘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중 니코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장신구와 생각을 숨겨놓고 다른 이들이 찾을 수 있는지 지켜보는 익살스러운 장난이었죠. 천진난만하고 매력적인 그녀의 타고난 호기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속한 부족의 평화도 잠시 대재앙의 그림자가 고향 땅에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베켓 부족 장로들의 신속한 결단력과 희생정신 덕분에 니코는 고향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설프게나마 새로 변신해 잿더미로 변해버린 섬을 떠나며 이 세계와 영혼 세계 사이의 영적 심연으로 희미해져가는 부족 사람들의 비명을 느꼈죠. 며칠 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력마저 다 써버린 니코는 결국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목에 매달린 채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던 도중 알 수 없는 무언가의 윤곽이 시야에 들어왔는데 윤곽이 보이는 쪽에서 몰아치는 파도와 함께 실려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니코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를 향해 헤엄쳐 나갔죠. 니코가 헤엄쳐가는 곳 끝엔 어느 도시의 항만으로 향하는 상선이 있었습니다. 니코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배 위로 기어 올라갔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에 영혼 세계로 사라진 부족 사람들에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곳 저곳에서 슬픈 메아리만 들려왔고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솟아있는 죽은 거목들의 모습이 보일 뿐이었죠. 배에서 내려 도시에 도착한 니코의 눈앞에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세계가 펼쳐졌는데 니코는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라도 니코가 아닌 어떤 위대한 전사라도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두려운 마음이 들겠지만 니코는 예외였습니다. 그 세계는 온갖 개성 넘치는 존재들과 각양각색의 생각과 모습을 가진 이들이 북적거리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와 발자취가 남겨진 이곳은 니코의 혼을 쏙 빼놓기에 충분했죠. 니코가 발길을 옮기려고 하자 그녀와 동족인 바스타야인 선원이 그녀를 발견하고 말을 걸어왔죠. 그는 니코가 어느 부족 출신인지 물었지만 니코는 그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니코는 호의적인 마음을 전달하고자 자신의 쇼마를 통해 그의 얼굴과 표정을 그대로 베껴 감정을 표현했죠. 하지만 그는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두운 마음이 그녀를 애워싸자 니코는 자신의 모습을 수차례 바꿔가며 곤중 속으로 달아났죠. 이내 배가 열대우림의 무성한 숲에 도착하자 니코는 그녀가 겪은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의사소통을 언어 하나만으로 하는 거지? 말하는 거랑 표정이랑 너무 다르던데. 너무 답답해.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모르면서. 니코는 다른 종족, 심지어 부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주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언어라는 하나의 방식으로만 소통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자 니코는 나무 사이에서 봤던 날렵한 정글 살쾡이로 모습을 바꿔 무리와 함께 어울렸습니다. 니코는 재빠르고 날랜 몸이 마음에 들었고 살쾡이의 빛나고 매서운 눈은 니코에게 고향을 떠올리게 해줬죠. 그런데 갑자기 살쾡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우아하고 강인한 검은 머리의 여성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우와, 저 멋진 애는 뭐지? 친해지고 싶은걸.
니코는 자신에게 걸어오는 여성을 보며 꽤나 흥분된 감정을 느꼈지만 그녀를 제외한 주변은 긴장감이 맴돌았죠. 잠시 긴장된 정적이 흐른 후 꽤나 귀여운 고양이가 들어왔네. 내 이름은 니달리. 이곳의 우두머리지. 날 따르던가 그게 싫으면 나와 싸워서 이기던가. 그것도 아니면 당장 꺼지는 게 좋을걸. 그 여자는 자신의 이름이 니달리라고 밝히고는 마지못한 듯 니코를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니코는 우비캣 부족의 일을 다른 이에게 알리는 것을 주저했지만 그녀는 니달리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수의 모습을 한 그녀와 바스타야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니코의 진실된 모습과 니달리만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 그녀 둘의 우정은 시간이 갈수록 두터워지게 되었고 이들은 수개월 동안 함께 야생을 떠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보았던 도시와 마을은 니코의 마음에서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니코의 꿈에 선조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니코에게 죽은 나무의 생기 없는 나뭇가지를 수차례 보여주었죠. 나무들은 자신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 꽃피우길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니코는 그렇게 확신했죠. 니달리, 우리 좀 더 새로운 곳으로 떠나지 않을래? 내 고향으로 가면 굉장히 재밌고 신나는 일들이 많을 거야. 너랑 나랑 함께라면 말이지. 그럴 순 없어, 니코. 넌 나의 소중한 친구지만 이곳에 있는 부하들은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녀는 니달리에게 함께 새로운 여정을 떠나자고 말했지만 결국 니달리를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니코의 뜻은 변치 않았고 결국 그녀는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우비캣 부족과 함께 지내던 나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니코에게는 멋진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에 맞는 이들을 모아 거대한 부족을 만드는 것이었죠. 바스타야, 요들, 인간 등 어떤 종족이든 좋아. 내가 가진 이 힘으로 누구든지 나랑 함께할 수 있어. 그녀는 뜻이 같은 이들을 찾아 친구가 되어주고 이들의 쇼마를 지켜줄 것을 굳게 맹세하며 모험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니코를 아는 자는 그녀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녀를 사랑하는 자는 그녀가 될 것일 모험을. 우비킷 부족은 이제 없어. 니코 혼자 헤쳐나가야만 해. 이따가 니코가 우비킷 부족 얘기 좀 더 해줘도 돼?